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혈당이 왜 자꾸 높을까? 공복 혈당만 유독 높은 건 왜일까요? 가장 기본이면서 효과적인 식사법, 식후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당뇨약에 덜 의존하면서도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혹시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으세요? 밥도 줄이고 운동도 하고 있는데 혈당이 왜 자꾸 높을까? 공복 혈당만 유독 높은 건 왜일까요? 당뇨 관리는 그냥 약을 먹고 밥을 조금 덜 먹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원리를 제대로 알고 그에 맞는 방법으로 접근해야 혈당이 안정적으로 조절될 수 있죠. 혈당이 잘 안 내려가서 고민인 분들, 당뇨약에 덜 의존하면서도 혈당을 잘 관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분명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먼저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도대체 당뇨란 무엇일까요? 당뇨는 혈액 속에 포도당이 과도하게 많아진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사실은 더 큰 문제는 당이 많다는 사실 그 자체보다 그 당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몸 상태에 있어요. 원래는 우리가 밥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관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근육, 간, 지방세포야 당 좀 받아줘 하고 신호를 보내 세포 안으로 당을 넣어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당뇨가 생기면 인슐린이 부족해지거나 인슐린이 나와도 그 세포가 말을 잘 안 듣는 상태, 즉 인슐린 저항성이 커진 상태가 돼요. 그 결과 당이 잘 흡수되지 못하고 피 속에 계속 떠돌게 되는 거죠. 고혈당은 여러 가지 기전으로 혈관과 장기를 손상시키는데 그중 핵심이 당화와 산화예요. 당화는 효소의 도움 없이 포도당 단백질이 붙는 반응을 말해요. 이렇게 만들어진 물질을 최종 당화 산물이라 부르는데요. 이 최종 당화 산물이 혈관을 타고 들면서 염증과 손상을 일으키고 눈, 심장, 신장과 신경, 발 같은 장기에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당화를 부추기는 요인이 바로 산화 스트레스예요. 당이 높아지며 미토콘드리아가 과부하에 가까운 상태로 에너지를 만들면서 활성산소가 늘어나요. 활성산소는 불안전한 물질이라 단백질과 지질을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유도하죠. 이렇게 산화가 당화를 촉진하고 다시 당화가 산화를 키우는 악순환이 생기기 쉬워요. 염증 반응이 왜 위험한지 궁금하시면 이전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두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뇨 관리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효과적인 식사법, 바로 거꾸로 식사법이에요. 말 그대로 식이섬유를 먼저 그리고 탄수화물은 마지막에 먹는 방법이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먼저 샐러드, 나물, 해조류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부터 먹고 그 다음엔 고기,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 마지막으로는 밥, 빵, 면 같은 탄수화물을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도 혈당 오르는 속도가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순서만 바꿨을 뿐인데 혈당이 덜 오른다니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그럼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면 이런 효과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첫째, 식이섬유가 먼저 장을 코팅해줘요. 채소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은 소장벽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방어막 역할을 해요. 덕분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빵이나 면 같은 탄수화물이 급격하게 흡수되는 걸 막아줄 수 있죠. 둘째, 단백질과 지방이 소화 속도를 늦춰줘요. 단백질이나 지방은 탄수화물보다 소화 속도가 느려요.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방을 먼저 먹으면 탄수화물의 소화와 흡수가 자연스럽게 늦어지고 혈당은 서서히 완만하게 오르게 되죠. 지금 소개해드릴 연구에서도 당뇨 환자들이 거꾸로 식사법을 실천했을 때 혈당과 인슐린 수치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했어요. 보시는 표처럼 당을 먼저 먹은 그룹보다 채소 단백질을 먼저 먹은 그룹에서 혈당 상승폭이 훨씬 작고 인슐린 분비도 눈에 띄게 줄어든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거꾸로 식사법 어렵지 않으니까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운동도 언제 하느냐가 중요해요. 연구들을 보면 식후 30분 안에 걷기가 혈당 관리에 가장 효과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원리는 간단하고요.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기 전에 미리 몸을 움직여 에너지를 사용하고 당과 작용하는 수용체들의 활성화를 시키는 거죠. 한 연구에서는 식사 15분 후부터 30분 동안 걸은 그룹과 걷지 않은 그룹의 혈당 변화를 2시간 동안 추적했어요. 보시는 그래프처럼 운동한 그룹에서는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죠. 여기에 식후 걷기뿐만 아니라 주 2, 3회 정도의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량이 늘어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고 근육을 통한 포도당 소비도 증가하게 돼요. 혈당 관리와 대사 건강에 일석이조 효과를 얻는 셈이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식단을 잘 지키다 보면은 식후 혈당은 어느 정도 관리되는 것 같은데 공복 혈당만 유난히 안 떨어진다는 분들 계시죠? 공복 혈당이 높아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 내장 지방이 많은 경우예요. 요즘 비만 환자분들한테 허리둘레가 정말 중요한 지표로 강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몸의 지방도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허리둘레가 넓을수록 내장
내장 지방이 많다는 뜻이고, 내장 지방이 많으면 공복 상태에서 지방에 저장된 당이 훨씬 더 많이 풀려나와요. 허리둘레의 정상 범위는 남성 90cm, 여성은 85cm 정도예요. 바지 사이즈로 보면 남성은 35인치, 여성 33인치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내가 입는 바지 사이즈가 이보다 더 크다면 운동과 식단 조절을 함께 하셔야 해요. 저는 말랐는데도 공복 혈당이 높아요 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경우는 마른 비만을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특히 굶는 방식만으로 다이어트를 하면 근육이 줄고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서 마른 비만이 잘 생겨요. 이럴 땐 인바디로 내장 지방 레벨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내장 지방 수치가 높다면 꼭 운동을 병행하면서 다이어트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 지방간이 있는 경우예요. 지방간은 말 그대로 간에 지방이 껴있는 상태를 말해요. 간은 혈당이 낮을 때는 올려주고 높을 때는 내려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간에 지방이 껴있으면 간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을 못하게 돼요. 그 결과 혈당 조절이 잘 안 되고 인슐린이 문 닫아 라고 말을 해도 잘 안 듣게 되는 거죠. 지방간은 초음파를 통해 간단히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건강검진에서 당뇨는 아니지만 공복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으셨다면 병원에 오셔서 초음파 검사를 꼭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특히 지방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심하면 암까지도 만들 수 있다는 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죠. 게다가 지방간은 방치하면 간 경화나 간암으로 진행될 수 있는 무서운 상태예요. 그래서 빨리 진단받고 관리하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만약 지방간이 있다면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해 체중 조절을 하는 게 필수예요. 이건 단순히 혈당 관리뿐만 아니라 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진료를 보다 보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수치가 안 좋아지고 있죠? 하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이럴 땐 먼저 자가 혈당 검사 방법이나 식사 방법에 문제가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은 특히 혈당 측정할 때 자주 하는 실수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가 혈당 측정기 사용 시 주의할 점이에요. 집에서 잰 혈당은 괜찮은데 병원에만 가면 당이나 당화혈색소가 높게 나온 분들 있죠. 이럴 땐 측정 과정에 오류가 있는지 확인부터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혈당을 잴 때는 손가락을 알코올솜으로 깨끗이 닦고 10초 이상 완전히 말린 뒤 측정하는 게 중요해요. 또 체열할 때 피가 잘 안 나온다고 손가락을 이렇게 세게 짜내거나 이러면 조직액이 섞여서 혈당 수치가 왜곡될 수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방법을 다 잘 지키고 있는데도 수치가 이상하다면 측정기 자체의 정확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럴 땐 집에서 쓰시는 측정기를 병원으로 가져오셔서 병원 기계랑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만약 결과 차이가 10% 이상 난다면 새 기계로 교체해 보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연속 혈당 측정기 CGM은 말 그대로 실시간으로 혈당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예요. 최근엔 착용감이나 불편함이 많이 개선된 제품들이 나와서 찾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직접 내 혈당 변화를 눈으로 확인하면서 평소 식습관에서 어떤 음식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는지, 또 운동을 얼마나 하면은 혈당이 내려가는지를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을 거치면 치료에 대한 의욕과 참여도가 훨씬 높아질 수 있답니다. 진료하다 보면 간식이 혈당을 이렇게까지 올리는지 몰랐어요. 밥을 조금 줄였더니 혈당이 덜 오르더라고요.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우리가 흔히 먹는 간식은 대부분 단순 당이라서 다른 당보다 훨씬 빨리 흡수되고 혈당도 확 치솟거든요. 또 본인은 별로 안 먹는 것 같다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남들보다 많이 드시는 경우도 의외로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 번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CGM을 권유드리는데, 대부분 사용해 보시고 만족하시거나 식습관까지 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당뇨에 대해 최근에 관심이 생기신 분들, 그리고 약을 먹기 전에 스스로 혈당 조절을 해보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은 연속 혈당 측정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운동을 매일 하는데 왜 혈당이랑 체중이 안 빠질까요? 하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럴 때도 연속 혈당 측정기가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혈당이 떨어지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그 이유는 근육량 차이 때문이에요. 같은 시간 운동을 해도 근육이 많은 분들은 에너지를 많이 써서 혈당이 더 잘 떨어지지만, 근육이 적은 분들은 에너지 사용량이 적기 때문에 효과가 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0분 운동이 어떤 분들에게는 체중을 줄이기에 충분하지만 어떤 분들에겐 그 시간이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럴 땐 운동을 하면서 CGM으로 실시간 혈당 변화를 확인하면 내가 몇 분 동안 운동해야 혈당이 충분히 내려가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나한테 맞는 적정한 운동 시간을 찾는 데 유용합니다. 그리고 각자 상황에 맞게 충분히 운동을 해주시면 혈당도 조절되고 체중 감량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운동 효과가 잘 안 보이거나 답답해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CGM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CGM의 건강보험 지원은 제1형 당뇨병과 인슐린을 투약하는 임신성 당뇨 환자에게만 적용되고,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기기 구매 비용을 전액 본인 부담하셔야 합니다.
비만 치료제로 알려진 위고비나 마운자로가 당뇨 혈당 관리에 큰 효과가 있다는 연구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위고비는 원래 당뇨 치료제로 먼저 쓰였던 약이라 당화혈색소를 평균 1% 이상 낮추고 심혈관 사건 위험까지 줄여준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특히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은 당뇨 환자에게는 장기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보고됐어요. 마운자로는 GLP-1과 GIP 두 가지 호르몬을 동시에 작용시키는 약인데 당화혈색소를 2% 이상 떨어뜨릴 정도로 강력한 혈당 강화 효과가 입증됐습니다. 세마글루타이드와 직접 비교했을 때도 혈당 조절 면에서 더 우수한 결과가 있었고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도 효과적이었어요. 점점 이런 치료 옵션들이 생겨난다는 것은 아주 긍정적인 신호라고 볼 수 있겠죠. 당뇨 관리 어렵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정확하게 실천하시면 당뇨약을 줄이거나 초기 당뇨병의 경우 약을 끊어 보실 수도 있어요. 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과 전문의 권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